그 소련권에서 이제 사차원과학이라는 서적이 출간됐는데 무신론의 이념 체계의 담장에 있는 그 구소련, 그 러시아에서 당시 돈으로 연간 14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인간의 마음과 영적 세계를 탐구해가지고 그 생명의 신비 현상을 그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차원 과학이라는 것이 그 연구 성과를 담고 있는데 현대의 그 사차원 과학은 동물과 식물을 비롯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교류, 생명의 신비 현상을 증명해 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주고받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달, 또 부호화하고 언어화해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련의 과학 연구팀에 따르면 명상 상태에서 마음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실어보내면 소위 텔레파시 그 현상이 그 신경과에 쓰는 그 있거든요. 전자 뇌파괴라고 EEG라고 하는 거에 포착이 되면서 이런 변화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송신자랑 이제 수신자 사이에서 신체적 조화를 알리는 맥박의 리듬과 뇌파의 파동이 이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자가 이제 보내는 사람이 마음으로서 상념을 보내면 1초에서 5초 사이에 수신자의 뇌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듣고 계시지만 제가 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똑같은 어떤 그 활성화되면서 이후에 농도 짙은 감정을 송신하면 감정의 결합이 성립되면서 송수신자의 그 심장 활동 주기가 일체화되는 거예요. 동기. 제가 막 슬퍼요. 제가 막 강의하다가 슬퍼서 막 울었어요. 앉아 계시면 똑같이 우는 게 그게 그렇죠. 똑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접속되는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은 마치 하나의 심장처럼 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과 인간의 마음이 결국 하나가 돼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우리는 마음으로 결국 한 본체가 되는 건데, 그 마음의 법칙에 대한 상진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최근에 과학의 원리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과 인간 등 모든 생명체는 서로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일체의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즉각 감응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소련권의 이 4차원 과학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검증하기 어려운 세계를 과학으로 검증을 시도를 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죠. 근데 이걸 보면은 상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마음 세계의 신비를 참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연구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감정은 그 사람의 심리, 생각, 생리에 나쁜 영향을 주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신체 활력을 가져다 준다. 이런 거를 이제 실험으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스킨 박사 연구를 보면은 인간의 사고작용이 혈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아주 유쾌한 감정으로 유도를 하니까 백혈구가 뭐 1500으로 상승을 했다. 근데 아주 뭐 부정적인 우울증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100 정도로 수치가 감소를 했다. 이걸 실험을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된다 이거죠. 또 체코의 스테판 파이 박사도 한 사람이 마음의 고뇌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데 먼 곳에서 휴식하는 사람의 혈액 농도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를 또 실험을 해서 또 밝혀내요. 그 참 연구하느라고 참 아주 뭐 고생했을 것 같은데, 또 영국의 초심리학자 더글라스 딘도 이 텔레파시 현상이 혈액 농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저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니까 그 사람의 혈액의 농도가 바뀌더라. 이런 거를 실험을 통해서 수백 차례를 확인을 하거든요. 도전에 보면은 진짜 이와 비슷한 이제 예화가 있는데, 상자님께서 계시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참외를 가져다 올리니까 상자님께서 잡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공우 성도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한 개를 먹었는데 그만 설사가 나서 낫지를 않는 거예요. 상자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설사가 났습니다. 상자님께서 그 참외는 본래 그 안에가 죽이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 참외에 살기가 붙어 있다. 네가 지금 그 살기를 맞았다. 우리 보통 뭐 살기 맞았다 그런 이야기 네.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닭국을 먹으라고 이렇게 그 치유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 또한 그 참외의 뭡니까? 그 텔레파시, 부정적인 텔레파시가 참외를 이게 변화를 시킨 그런 하나의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잠깐 주기 싫은 마음이 스며든 참해가지고도 배탈이 나는 한인데 한순간에 품은 마음의 살기도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데 가슴 깊이 응어리 져가지고 천지에 아주 사무친 원한의 파괴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하겠죠. 그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고 아주 피와 살을 마르게 해서 생명의 조화를 완전히 깨뜨려서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게 그 원한의 세계인데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러면 또 좋은 마음으로 응집된 일심의 힘에 대해서 또 상진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최익현이라고 하는 또 걸출한 인물이 있었죠. 그분이 이제 순창에서 잡혔어요. 그 당시에. 그때 상진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우 속에서 정신은 죽었으나 최익현은 살았으니 이는 일심의 힘으로 인해서 최익현한테는 탄환도 피해갔다. 탄환이 범치를 못했다. 그래서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서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깨트린다. 그 정도가 일심의 그 파워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심은 천지를 빚어내신 그 조화홍 상제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마음자리인데 일심의 힘이 그렇게 조화를 부리니까 곧 도력이고 시공과 인과를 초월한 우주의 정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응집된 거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나쁘게 되면 한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양극단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는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하날 것이라 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일심의 힘이 시공을 초월해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심에서 그 투사되어 나오는 그 마음의 힘을 이제 과학에서는 사이코키네시스라 그래서 염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우리 모든 생명체와 인간의 영체가 내뿜는 그 오라 현상들, 오라의 그 환상적인 불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됐고요. 파벨 그리아이예프 박사가 본 거는 뭐냐면 만물과 인체 주변에 여름철에 번갯불처럼 타오르는 이 생명의 어떤 작용력장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용력장을 통해서 식물과 동물도 서로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하고 마음 사이에 아무런 뭐가 없는 것 같아도 광 케이블이 있어서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즉각 아주 지금 우리 과학이 구현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의 데이비드 솜슨이라는 분은 작용력대 탐지기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인간의 작용력대가 이제 두려움, 공격성, 낭패, 친밀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즉각 감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방역하면서 2m 거리두기 하는데 2m가 그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거리기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그런 염력이 또 작용되는 공간도 돼서 누가 이렇게 씩씩대고 있으면 2m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덩달아서 막 씩씩대고 2m 안에 있으면 슬픈 게 그대로 전달되고 이 사람이 즐거우면 2m 안에 있으면 전달이 되는데 벗어나면 이제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본 자리가 되지만 그 장 안에 있으면 그 작용력대 안에 있으면 바로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서로 분리된 세상을 사니까 1인 가구로 사니까 남남인데 옆집에 와이파이가 잡힐 때 옆에 사람이 산다는 걸 인식한다고 농담을 하는데 그렇게 오는 거죠. 내가 세팅한 게 아닌데 뭐가 잡힐 때 그거는 그게 이제 요즘 과학에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거리 걸을 때 갑자기 움찔하면서 전율을 느끼는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신체 주변에 에너지 외피된 작용력대가 일종의 전자기적 주형으로 나타나서 그 어떤 밤하늘의 은하처럼 빛나는 생명체의 불길의 강도와 색상으로 생체 조직의 내부 상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주변의 전기적 발산력으로 건강도 알 수 있고 기분도 알 수 있고 성격도 짐작할 수 있다. 예일대학의 어떤 신경정신학과 그 박사는 피부 위에 전자기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신체 주변에 작용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을 감싼 생명력의 그 작용력대가 주위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휩쓸게 해서 연관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이 농담처럼 하더라고. 지하철 같이 탔는데 저 사람은 어느 역에서 내린다는 게 이렇게 딱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에. 근데 이렇게 그렇게 이게 읽어지는 세상이 오고 그런 걸 또 동작을 보고 저 사람 내리겠다는 게 느껴지죠. 그럼 그 자리가 앞에가 딱 서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작용력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직감이고 그 발달되면 환히 보이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무언의 언어로 뿜어져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일심의 힘이 시공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촉을 좀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 기도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기도를 하면 불가능